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그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태그 형식 중에서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항상 짝을 이뤄 사용한다는 첫 번째 형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의 경우 태그 안에 속성을 넣어서 그 태그의 특성을 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어서 실습을 해볼게요. 토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토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토빈이를 마우스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빈이라는 글자만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1 안에 토빈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FONT, 폰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폰트의 속성인 컬러, 그리고 사이즈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와 색상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먼저 해볼게요. 자, 토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후, 앞뒤로 시작 폰트하고 끝나는 폰트로 이루어진 태그가 삽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성 값을 넣어 줄게요. 사이즈는 1부터 7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7이 가장 큰 글자예요. 이보다 더 큰 글자를 입력을 해도요, 이제 7까지만 인식을 합니다. 최대값은 7이고요. 최소값은 이제 1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주겠습니다. 자, 색깔은 HTML 색상 코드라고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A 태그 아이콘 있죠. 그래서 그 아이콘 옆에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이 없으면 확장을 눌러서 확장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색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색의 추가.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색깔로 변경이 되었고요. 저장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토빈이 글씨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토빈이라는 글자의 색깔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했습니다. 폰트는 자체적으로 컬러라는 속성을 가진 유일한 태그입니다. 자, 여러분이 H1이나 다른 태그들은요, 이 컬러라는 속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색깔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페이스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페이스라는 속성을 폰트 옆에다 추가를 해서 우리가 글꼴 채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궁서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빈이가 궁서체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속성이라는 거에서 배울 텐데, 이렇게 저희가 H1 밑에 그 폰트라는 태그를 안에다 더 삽입을 해서 이너 태그죠. 이너 태그를 삽입을 해서 이제 맛없으면 차라리 굶어라 라는 이 문장을 오렌지 색깔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H1 자체적으로는 컬러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폰트라는 태그에 있는 컬러 속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문장의 색깔을 변경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자, H1은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H1하고 컬러 이꼬르 오렌지라고 해도요, 오렌지색으로 변경이 되지 않아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색깔을 주려면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이꼬르 값의 형태로 정의를 해서 글자의 색깔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모든 태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쓸 건데, 스타일의 경우에는 속성, 그 다음에 콜론, 속성 콜론 값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성 콜론 값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호, 그 다음에 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값이 또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속성, 그 다음에 콜론 값. 그래서 속성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배경색을 주는 속성을 넣었습니다. 이제 스타일 안에는 속성, 콜론 값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그래서 이거를 실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H3이라는 글자에다가 한번 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큰 따옴표는 솔직히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적어주는 습성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딩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컬러라고 먼저 입력해 볼게요. 컬러. 자, 그 모든 태그에는 폰트 태그를 제외하고는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CSS 방식을 이용해서 스타일 안에 이제 컬러라는 속성을 또 가져온 다음에 색깔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드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 구분을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저희가 스타일 안에 속성, 그 다음에 콜론 값을 한 개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비니는 먹방 여행을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글자 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배경색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배경색 해서 배경색을요,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H1에다 넣어줄게요. 이제 스타일 안에 이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배경색, 콜론, 그 다음에 골드 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컬러라는 속성을 이제 배경색을 주는 속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색이 지정이 됐죠. 배경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토빈이라는 글자를 지금 현재 이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폰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스타일에다가 컬러 값을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러라고 지정을 하고요. 범위는 나의 사랑부터 H1이 끝나는 토비니와의 먹방 여행까지 이 글자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컬러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사랑하는 토비니와의 먹방 여행에서 토비니라는 글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컬러 값이 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이 토비니에는 왜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스타일하고 컬러 레드라고 했는데 토빈이라는 글자는 빨간색의 컬러 값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이너 태그가 우선입니다. 이너 태그. 그래서 토빈이랑 가장 가까이 적용된 태그가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단독 태그 두 번째 적용되는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번 실습이 좀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그와 그 다음에 종료 태그로 짝을 이뤄 사용합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짝을 이뤄 사용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P의 경우에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락을 구분 지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분 지어 줄 때
자, 여기 P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빈이 맛집 탐방이라는 문장과 1번 명지대 맛집이라는 문장을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P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패러그래프의 약자로서 두 문장 간에 단락을 구분 지어줍니다. 그래서 토빈이 맛집 탐방과 명지대 맛집 사이에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BR도 사용을 해볼 텐데요. BR로 변경하게 되면은요, 줄바꿈 현상만 일어납니다.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토빈이 맛집 탐방과 1번 명지대 맛집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일까? 저장을 하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그러면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인가?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결과가.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대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H3 밑에 지금 단락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다음에 엔터 기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인가 다음에는 엔터 기능이 아니라 패러그래프라서 단락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 줄을 더 띄워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라인, 단락 구분.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하는 단독 태그가 BR과 P입니다. 그래서 BR,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P라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단독 태그 BR과 P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BR과 P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P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 띄어쓰는 부분을 해줍니다. 띄어쓰는 부분을 해줘요. BR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장 바꿈, 엔터의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의 기능만 있고요. 한 줄을 띄어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BR과 P를 이용해서 코딩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을 이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HTML 태그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실습해 보았는데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은 모든 태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속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스타일 안에는 여러 개의 속성 이꼬르 값, 속성 이꼬르 값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법적인 규칙을 가지게 되냐면 실제로 속성 이꼬르 값이라고 할 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 개의 속성 이꼬르 값의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성 콜론 값입니다. main.html의 이제 기본 구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값에 지금 사용된 속성은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두 가지의 속성을 사용했고요. 그 안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옐로우라는 배경색과 그리고 오렌지색의 글자 색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화면처럼 나옵니다. 자, 타이틀 태그 살펴볼게요. 타이틀은 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의 검색 순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타이틀 태그에는 여러분의 웹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를 대표하는 제목, 문구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높은 순위를 부여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이틀 태그고요. 이제 메타 태그입니다. 메타 태그까지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실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는 헤드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흔히 이제 한글 코드 방식인데 UTF-8이라는 게 있습니다. UTF-8이 있는데 이 UTF-8의 경우에는 HTML5의 표준 문자 세트입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종종 문자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문자 세트가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UTF-8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도 이 UTF-8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UTF-8이라고 문자 세트를 줘야 되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표준 문자 세트인 UTF-8을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의 경우에는 이제 ANSI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보통 아스키 코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타 태그에는 그 네임의 저자와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정해주는데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검색 엔진의 검색 순위를 높일 때 사용하는 메타 태그의 네임은 무엇일까요? 1번 author, 그 다음에 2번 keywords, 그 다음에 3번 description. 정답은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 경우에는 맛집, 음식, 요리라고 저희가 컨텐츠를 입력을 했는데 이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 엔진이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맛집에 관련된 사이트구나 라고 해서 검색어로 이제 높은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서 맛집 관련되는 걸 찾을 때 해당 웹페이지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페이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메타하고요 5초 후에 명지대학교 사이트로 이동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실습을 해볼 텐데요. 타이틀하고 이제 메타 태그를 다시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에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변경해 볼게요. 타이틀 입력을 할 때 메인 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메인 페이지. 근데 이 부분의 글자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제 타이틀 태그예요.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태그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의 상단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 타이틀 태그 안에 저희가 메인 페이지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브라우저 상단의 부분에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메인 페이지라고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main.html에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라는 타이틀을 입력을 했는데 브라우저 상단에 홍길동 웹사이트라고 보입니다. 이 이유는요. 저희가 이 실행시킨 페이지는 index.html입니다. index.html이에요. 자, index.html이라는 페이지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인 페이지는 index.html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dex.html 안에는 main.html이라는 페이지가 프레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index.html 한번 가볼게요. 자, index.html이 보면 이렇게 하단에 있죠. 또는 index.html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코드들이 보여요. 코드가 보이는데 23라인에 보면 src라고 해서 main.html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iFlame이라는 거는 웹페이지를 플레임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일정한 플레임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ndex.html에는 main.html이라는 플레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프레임 소스 보기와 페이지 소스 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dex.html 안에는 main.html이라는 플레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main.html의 메인 페이지라는 타이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홈에서 이 부분에서 메뉴 1이 있고요. 홈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 탭에서 main.html만 따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을 보게 되면 메인 페이지라고 보입니다. 일치하죠. 그래서 이 문구를 여러분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그럼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치. 그럼 이제 토비니 메인. 지금 글자가 다 안 보이는데 볼게요. 토비니 메인 페이지 먹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타이틀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한 메인 페이지에 맞게 이 타이틀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타 태그에 이제 여러분의 네임, 그 다음에 저자,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컨텐츠에 챗토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먹방, 요리, 그 다음에 맛집, 이렇게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맛집을 좋아하는 토빈. 이렇게 해당 웹페이지를 대표하는 설명을 입력했습니다. 실습하고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